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3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동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스페셜 게스트가 또 새로이 처음 보는 분이 오셨어요. 본인 소개 직접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택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 류택 그 가명이죠. 네, 류택 가명입니다. 네, 이분이 교수인데도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이런 되게 음지에 사는 그런 분이십니다. 복화광의 삶을 살고 있는. 네. 이 교수님은 저희 예전에 한번 대표님이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어디 로케를 갔을 때 전화만 하면은 여기 전기 어떻다나요? 여기 하수가 어떻게 하나요? 하면은 전 바로바로 알려주신다는 그분이시죠. 이분이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놀림을 받는 게 이분이 학위가 무려 영화 박사입니다. 이 박사라는 말이 뭐냐 웃기잖아요. 영화 박사. 뭐 물어보면 예를 들어 MGM 75년도 작품 A부터 Z까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얘기해 줄 것 같고 네이버 맵을 켜가지고 보다가 저기 박사님 여기 카페 시간당 렌탈 비용 좀 어떻게 이게 다 얘기해 줄 것 같잖아요. 이게 척척 박사의 느낌이 있죠. 예. 척척 박사. 우리나라에서 박사? 박사라고 하면 이제 다 알아야 될 것 같죠. 골목길 걷다가 전봇대 보고 이거 전기 어디 있었다요. 저희들한테 이런 놀림을 받고 있는 제가 영화 이제 박사님. 그런 오명을 좀 벗고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박사 논문을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석사입니다. 석사. 네. 박사 수료. 네. 류택 석사님 네, 차마 굴욕적이어서 박사 논문을 못 쓰겠어요. 정말 이럴까봐.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박사 수료로도 지금 온갖 논림 고나리질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이 농담이 원래 이제 이 교수님이 이 학업의 뜻을 두기 전에 그냥 우리끼리 아무도 누가 뭐가 될지 모르던 시절에 그렇죠. 네. 이 농담을 했었어요. 야 박사 되면 진짜 웃길 것 같아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중에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나타나 저도 그때 버렸어. 야 누가 무슨 영화로 박사를 해? 저도 이제 그랬단 말이죠. 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현장 나가기도 바쁜데 박사를 하고 있어. 근데 할 일이 박사가 없으셨구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류택 박사님을 모시고 네. 오늘은 또 좀 새로운 얘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왜 웃으세요? 아니요, 그 박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시죠. 그 박 박사님도 박사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저기죠, 그냥 일종의 만물 박사, 척척 박사. 그렇죠. 그 박사가 영예 이제 박사. 그 PhD잖아요. 그 닥터 오브 필로소피라고 해서 역시 오, 박사 같네요. 역시 이게 또 이렇게 또 바로 놀림을 당하는군요. 네. 역시. 네. 내가 이 좋아요. 방송은 못 벗어나세요. 네. 우리 류 박사는 우리 이제 한수석이랑 같이 방송하게 된 가방 낀 사람 배틀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 쪽의 가방끈은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 네. 이거를 길이를 아무리 길게 해봤자 힘이 없다. 아. 땡기면 후두둑 끊어져 버린다. 길이는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저런. 어디 엠팍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휴지끈과 큰 차이가 없다. 곽티슈다. 네, 그렇죠. 네. 자기 혼자 죽으면 되지 수많은 영화 석학들을 이렇게 도매금으로 같이. 아니 뭐 길이는 긴데 충분히 긴데 희마리가 없어요. 근데 영화 박사라는 말이 좀 웃기기는 한 게 그 이제 학부 다닐 때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학위라는 게 네. 뭐 무슨 뭐 철학 박사, 뭐 무슨 뭐 사회학 박사 뭐 이래도 그 사람들도 이제 세부 전공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자기 세부 전공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는데 이제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한 교수님이 모든 디테일 파트들을 다 가르쳐요. 그렇죠. 우리 모 네. 교수님, 중대 모 교수님 저한테 오손엘주라는 별명을 받으셨죠. 교수님 한 분이 한 학기에 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영화 개론부터 촬영까지 영화 천재야. 다 가르쳐. 오손엘주. 모든 걸 다 알아. 근데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랬다가 네. 그 중간에는 이제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영입이 됐죠. 예, 영입이 됐죠. 시간 강사라던가 뭐 개민 교수라던가. 근데 문제는 이제 영입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이제 개괄적으로 해서 이 영화라는 그 매체 자체 전체에 대한 그 개괄은 조금 더 부족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너무 디테일만 가르쳐.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건데 이분들은 몸으로 깨닫고 현장에서 깨달은 것들이다 보니까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하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는 게 도그마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할 필요 없었던 거잖아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영화만 공부를 학부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전공,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는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거예요. 네, 경험해 본 바로는 제가 뭐 학사 영화 이제 문학사죠. 문학사 영화학과에서 학사를 받은 문학사가 나오고 제작 석사 MFA 그리고 이제 이론 박사 영화 이론 박사 PhD 과정까지 다 해본 결과 하등에 쓸모가 없다. 그 어떤 것도 그 세 가지 과정 중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그다지 도움된 것이 없다. 그 덕에 지금 직장을 구해서 일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게 맞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얘기 결국 그래서
중간까지는 시간 강사라던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각 분야를 나름대로 가르쳤다면 최근에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전임 교수 강의 비율이라는 걸 이렇게 높이기를 요구하거든요. 시간 강사를 그거는 점점 나라에서 요구하는 건가요? 그렇죠. 교육부에서 전임 교수들이 많이 가르쳐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 학교 평가의 점수가 높아져요. 오순열지가 되라.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오선을지 양성화. 저도 뭐 영화사, 영화개론 아까 저 촬영. 이 대표님이 영화사도 말씀하셨던 가르치시나요? 영화사, 영화개론, 뭐 기획과 구성, 뭐 촬영, 드론, 커뮤니케이션, 뭐 내일 깔기. 촬영, 조명 다 가르칩니다. 삽질. 뭐. 예. 정말 전화로 여쭤보면 되겠네요. 로케이션 어디서 할지 맞네. 하면 되겠네요. 네이버 지도 보기. 네. 네, 무슨 질문은 1번, 뭐 무슨 질문은 2번 이렇게 해서 확실하네요. 저희가 왜 이제 이분을 모셨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학교, 음.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대학 교육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광고를 저희가, 듣고 와야죠. 저희가 말이 길었어요. 네. 광고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시옷입니다. 그리고 내 얘기를 안 했더라고. 아 그렇구나. 네. 아니 목소리 듣는 순간 다 아시니까. 그쵸. 예. 네. 네, 그래도- 저는 네. 제가 되게 그 애청자였거든요. 아, 이제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이랑 혹은 우리 박 박사님이랑 오랜 친분이 있어서 좀 열심히 들었죠. 열심히 들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호방한 웃음소리의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 궁금해하다가 오늘 이렇게 또 드디어 뵙네요. 네, 저도 용안을 궁금했습니다. 뵙고, 대체 네. 교수님 지금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네. 심각하시네. 이게 가방끈이 길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돼.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 교수 사회가 그렇구나. 이게 사람을 배려놨어. 큰일이네. 그러게. 이게 학교라는 데가 사람을 망쳐. 그렇구나. 학교 오래 다니니까 그런 예, 거구나. 이렇게 고인물이거든요. 네. 자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광고 멘트 좀. 잠깐만요. 웃겨갖고.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최대 15%의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남얘기닷컴에서 링크 타고 가시면 되고요.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아날람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놀러 오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커뮤니티를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퍼져 있으니까 말씀들을 듣는 데가 뭐 팟빵 게시판이나 아니면 유튜브 밑에 댓글이나 아니면 또 페이스북 페이지 이렇다 보니까 여러 군데 퍼져 있다 보니까 좀 모아서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끼리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딱 모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남얘기 gmail.com으로 연락을 좀 주세요. 뭐 어디 게시판이 좋겠다든지 아니면 저희 뭐 남얘기닷컴에서도 남얘기닷컴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또 새로운 뭐 카페를 열든지 뭐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중론을 좀 모아보고 싶어서요. 저희한테 피드백으로 연락 주세요. 저 굳이 메일이 아니어도 페이스북 페이지나 팟빵 게시판에 아무데나 좀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네. 찾아와서 쪽지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늘 환영합니다.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홍 작가님 또 이번 주도 안 나오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홍 작가님 대표님이 밭 갈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제가- 밭을 갈라고 보냈는지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제가 임야를 어디 하나를 봐가지고 네. 저기다. 가가 지금 열심히 밭을 갈고 있습니다. 대강 또 어느 밭 가는지 대강이라도 좀 설명해 주셔야. 미국 밭을 갈고 미국 있습니다. 밭을 미국의 검은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 가서 지금 열심히 우리 동 작가님이 왜 뭘 하나 처음에 시큰둥하다가 이거 재밌는데 하고 하면 두두두두 파면서 새바닥이 길어지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은 다음 주쯤에 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은 그 밭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밭, 그러니까 홍 작가님이 가는 거지. 홍 작가님이 그 임대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못 눈에 뭐만 보인다고 네. 제가 요즘에 땅 보러 다니는데 거기에 임야가 있더라고. 거기 검은 밭, 미국 검은 밭이 있어서 글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홍 작가님에게 적합한 곳이다. 이 밭은. 사실 오늘 얘기할 것도 우리 유 교수를 제가 그 밭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구나. 네. 뭐야, 다소야? 다 소인데 이쪽 소는 좀 날렵하죠. 홍 작가는 이제 한 몇 주씩 이렇게 그렇죠. 삽을 오래 푸는. 이게 다들 좀 팔을 매겨서 사람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저는 말로 해주세요. 말로. 말이 좋으시는군요. 네, 말이 좋습니다. 소보다는. 어쨌든 가축이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 교수는 말로. 네. 박 박사님 뭐 하실 건데요? 저요? 네. 전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박 박사는 송충이로 하자 이제. 그래도 말이 제일 간지나네요. 네, 솔잎만 먹고 삽니다. 그래 아, 좋다. 그렇구나. 이슬 좋다. 저의 유머 감각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는 관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제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자기 검열이 심해지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죄송하네요. 네. 좀 그래야 돼요. 네. 근데 저 진짜 저번 주에 처음으로 실망했어요. 몇 저 년 동안 브라이언 봤는데. 싱어의 그 미스터 싱어 노래 한 곡 해주세요는 제가 오늘 녹음을 하러 지방에서 한 2시간 반 운전을 하고 오면서 그 편을 듣고 왔는데 네. 훌륭한 반면 교사가 됐죠.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유발할 뻔했어요. 너무 놀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우리 박 박사가 내가 알고 있는 박 박사가 맞단 말인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폼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떡해. 기억에 남는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기억에도 안 남는 것보다 낫죠. 어떡해. 마이크로소프트하게 노래 부른다고 굉장히 중요했죠. 네. 다시 아, 그 편집 안 상기를- 됐어요? 제가 실은 지난주 거 못 들었는데. 안 됐어요. 다 나왔어요. 이 정도면 음모다. 대표님이 그런 음모다. 사람이잖아. 이거는 유재석, 신동엽도 이렇게 편집하면 망한다. 아니, 이건 음모다. 아니 내가 자기가 말한 걸 그대로 고스란히 오롯이 살려서 분량을 챙겨주면 음모라 그러고. 팟캐스트계 안준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팟캐스트계 안준영이면 영광이죠. 네, 저한테 서사도 좀 부여해 아 주시고 나도 진짜 맞아. 네. 그 말 말씀 잘하셨네. 나 팟빵에 기획사를 해볼까봐. 팟캐스터들을 다 모아서 팟캐스터 101. 아 누가 잘 터나? 누가 이빨을 잘 터나 3개월씩 합숙하면서 합숙도 해야 돼. 합숙해야지. 그 101의 핵심이지.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내가 PD니까 네. 내가 한 양심적으로 한 4등쯤에 나는 일단 넣어놓고 그렇게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김어준 씨도 부르고. 저 합숙한다니까 저는 안 가는 걸로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자 편 남자 편을 나누잖아요. 근데 보통 섞여 있잖아요, 패널들이. 그러니까 여자 편 남자 편을 나눠야지 이것도 이제. 그렇구나. 어쨌든 뭐 그건 재밌는 생각이네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기가 긴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저번 주에 우리가 보헤미안 랩소디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게 말을 이렇게 농담을 많이 하니까 말 녹음할 땐 좀 불안했는데 들을 때 되게 편하더라고. 재밌었어요. 그건 맞아요. 들을 때 되게 편하더라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 집중을 너무 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저 역시 이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저도 음악 좋아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봐야지. 되게 재관람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네. 싱얼롱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본 게 아니라 이제 싱얼롱을 할까, 혹은 그 저 스크린X에서 네, 이렇게 아예 와이드하게. 네, 그 마지막에 그 20분짜리 공연 그거를 이렇게 그 스크린X 버전도 공개가 됐어요. 스크린X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봤죠. 옆으로. 아, 네. 그렇구나. 아저 스크린X는 저기 트와이스 콘서트 실황밖에 못 봐가지고. 그랬구나. 그 콘서트 실황처럼 만든 거죠. 그 부분만. 라이브 애초에 얘기를. 기획된 상태로 만들어졌었나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저는 보진 않았지만 보신 분들 말씀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스크린 사이즈로 나오다가 네네 맞아요. 예. 저 라이브 에이드 그 네네. 부분만 그렇게 딱 스크린 X로 펼쳐진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마치 그 저 스타디움 안에 있는 것처럼 네. 그걸 볼까? 굉장히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너무 좋은 상태로 왔다가 왜 금방 시들해져서 다시 보지 않았는가? 왜 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의문이 어느 정도 풀렸죠. 그 보헤미안 랩소디 편을 들으면서. 저의 농담을 통해서요? 그건 그렇죠. 아니고요. 집착하는군요. 폼이 많이 데미지가 떨어졌네요. 있었네요. 네. 야구 미안해요. 야구 선수로 일주일- 치면 지금 네. 시즌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폼이 안 올라온 그런 야구 선수 같네요. 원래 시즌 초는 그렇죠. 계속 해보죠. FA로 나가면 어떡하려고 지금 저럴까? FA 아직 멀었어. 시즌 길다고. 그러다가 이제 네. 방출되는 경우가 있죠. 네, 시즌은 깁니다. 자, 잡담이 길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할 얘기는 책 얘기입니다. 네. 오랜만에 하는 책 얘기. 우리가 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우리 교양을 좀 쌓으려고. 네. 제목은 복학왕의 사회학, 지방 청년들의 우짖는 소리라고 해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인 최정렬 교수님께서 이게 지으신 원래 논문이죠. 네. 네, 원래는 논문이죠. 논문 제목은 복학왕의 사회학,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 분석입니다. 어쨌든 계명대학교 또 대구 얘기입니다. 이 그렇죠. 아날람과 대구는 뗄래야 하필 뗄 수 또 없는. 대구죠. 제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 이게 어떻게 하필 지방대 수많은 지방대인데 하필 대구에 있는 지방대가. 개대 교수님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저희 이제 아날람에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졌던 어떤 20대 의 얘기들. 근데 이제 뭐 여기 이제 차차 얘기가 되겠지만 이 책이 좀 흥미롭고 많이 이슈가 또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니까 인서울 혹은 경기도권에 있는 흔히 말하는 좀 그래도 어디 취직이 될 것만 같은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 애들 얘기 아니면 아예 대학을 가지 않아서 고졸이거나, 네. 고졸 저소득층의 어떤 20대. 근데 그 사이에 낀
이상하게 그림자 같은 보이지 않는 어떤 20대가 있는데 청년 문제를 얘기할 때 보통 부각되는 게 금방 말씀하신 그 두 부류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그 두 부류 외에도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할 지방대생들. 그러니까 네. 그 최근에 보면은 그런 청년 정책이나 그 대상이 보통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아예 그냥 그 취약계층이거나 네. 경제적으로 혹은 그 서울에서 인서울에서 나름 엘리트로 분류돼서 뭐든 할 수 있는데 그 위에 고인물들이 많아서 못 나가고 있다라는 기회가 많이 없는 관점에 사람들. 예 그런 이제 좀 어느 정도 선별된 엘리트들 그 사이의 계층들이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어디서 봤는데 그게 이 논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그쵸. 논문의 존재를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논문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열심히 탐독하고 연구하고 박사 논문을 뒤로 제끼고 이 연구를 공부하고 계신 우리 류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방금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필 또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사회학과의 최종열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리바운딩이 된 그런 책이에요. 이 논문은 김홍중 씨라는 학자가 또 계시는데 김홍중 씨가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편의 한 5-6편 이상의 논문을 계속해서 내면서 이분이 이제 사회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80년대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진정성.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뭐 X세대라던가 혹은 뭐 신세대라던가 뭐 오렌지족이라던가 그런 용어에서 알다시피 그 당시 대학생들이 그 어떤 그 호황기, 경제 호황기에 힘입어서 굉장히 속물적 근성을 가지게 된 어떤 그런 체계들 그리고 그것이 2000년대로 넘어오면 IMF를 중고등학교 때 IMF를 거치면서 2000년대 이후에 대학생들이 가지게 된 어떤 생존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께서 쭉 규명을 해놓으신 거죠 사회학적으로. 김홍준 교수님이 그렇게 그렇죠. 하신 거죠. 교수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가 다 소용이 없다는 게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괜찮습니다. 교수님은 영화 박사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영화 박사가 역시 이러니까 네. 딴따라가 욕먹는 거 딴따라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가방끈이 길어봤자 네, 소용이 없어요. 그게 본인이 다른 10만 영화인들을 욕을 먹이는 거야.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김홍준 교수님께서 서울대 교수님께서 그 주장을 하셨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논문을 내셨고 그게 폭넓게 이제 수용이 됐었던 거죠 학계에서. 근데 이제 최종열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읽어보니까 보론을 하신 거예요. 보론. 그런 그 김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가설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계층이 있다. 20대 중에. 그것이 지방대를 다니고 있는 흔히 왜 우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언어로 지잡대를 다니고 있는 그죠. 대학생들은 그분께서 그 정의하신 그 어떤 것에도 카테고리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카테고리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논문을 내신 거죠. 그게 이제 복합강의 사회학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 분석. 이 논문은 2017년 2월에 한국사회학회 논문집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큰 반향을 일으켰냐면 DBPR라고 그 논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논문들은 거의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현재 4,374건 정도의 이용 횟수라고 하면은 그게 열람과 다운로드를 합친 게 이용 횟수거든요. 4,374건을 누군가가 열람하거나 다운로드를 한 거죠. 이 정도면은 제가 쓴 논문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 60건 뭐 이래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저희도 우리 방송 올려봐서 알지만 100회 미만은 그 이용자 본인이 테스트나 그쵸. 그것 때문에 맞아. 그렇죠. 거의 100회 미만은 자기 거야. 자기가 그렇죠, 클릭한 그렇죠. 거야.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 잘 이게 업로드가 됐는가 확인하고. 논문이 4,300건이 넘어간다는 건 영화로 치면 거의 1000만 히트급인 그럼요. 음. 1000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더군다나 이게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논문들 있잖아요. 뭐 공대의 논문이라던가 혹은 뭐 의대 논문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사회학 논문이라는 그쵸. 것은 거의 이 정도면 뭐 한 5천만 인구 중에 4,500만이 본 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수 개인적으로. 사이가 협소하군요. 협소하죠. 네. 더군다나 이게 한국어로 된 논문은 이게 클릭을 하게 되는 그 모집단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DBPR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열람을 해보면 사회학 분야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이용 횟수를 멜론처럼 실시간 차트 1위하고 있는 항상 2년째 실시간 그렇죠, 차트 그렇죠. 네, 이거를 해보면 뭐 어느 대학교에서 몇 건, 뭐 서울대학교에서 120 몇 건, 뭐 무슨 뭐 일본 무슨 대학교에서 몇 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리고 이 논문 분량이 한 5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보통 이게 학회지에다 발표하는, 그러니까 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이 아닌 일반 그 무슨 사회학회 논문, 그 무슨 뭐 한국영상기술학회 뭐 이런데 투과하는 논문은 15페이지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가 넘어가면 페이지당 몇만 원의 추가 게재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50페이지라는 건 노렸다. 아니죠. 그걸 자기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되는 거야. 내야 된다고? 나한테 고료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게재를 하기 위해서 내야 돼요. 돈 내고 실어야 된다고요? 그럼요. 학회지를 더 찍어야 되니까. 아 진짜요? 내가 논문이라는 건 내가 발표할 때 내 돈이 드는 거예요. 저희 가방끈이 짧아서 지금 그렇구나. 순간적으로 최종률 교수님을 모함하려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래 논문 사재기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사 나부랭이들 주제에 말이야. 무식합니다 이렇게. 네. 그 논문이라는 건 자기 돈이 들고 그래서 자기 돈이 드는 것을 보존해주는 그 연구 프로젝트를 따오게 되죠. 내가 그 연구를 진행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논문을 내는데도 돈이 들고 연구를 진행하는데도 돈이 드니까 어떤 뭐 관공서라든가 기업체에서 이제 저 프로젝트 비용을 따오게 되죠. 약간 최 교수님은 큰맘 먹고 내셨다. 그렇죠. 예, 50페이지 정도면 네. 굉장히 네. 소논문 치고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에요. 페이지당 2만 원이면 그러니까 15페이지 기준이면 35페이지가 더 붙은 건데 하지 70만 마라 원? 그랬지 내가. 부담하지 마. 그러니까 그거 큰 돈이네요. 큰 돈이죠. 네. 네, 굉장히 방대한 연구예요. 그리고 이게 학자들이 그 논문의 양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하게 되는 어떤 방법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추스려내지 않고 그쵸. 정리해내지 않고 그냥 다 올리면 굉장히 양이 늘어나잖아요. 저기 그거는 학생이 학부 시절에 그렇죠. 리포트 쓸 때는 네, 하던 그렇죠. 그쵸. 일종의 그 되게 우회로인데 그렇죠. 그걸 교수님들도 똑같습니다. 뭐 하긴 그 교수라고 학생이 해서 그 교수가 되는 그건 거니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그 50페이지 분량이 그런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예요. 보통 양적 연구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연구 방법론에서 양적 연구 방법론이 있고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이제 보통 두 가지 범주로 이렇게 연구 방법론을 나누는데 이런 얘기 재미없나? 아니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알아서 네. 편집하실 거예요. 해보세요. 그런 양적 연구는 방금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 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끌어모아서 분석해내는 게 이제 보통은 양적 연구라고 하고 질적 연구는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는 거죠. 우리 영화로 치면 작품 분석 이런 게 질적 연구예요. 네. 그러니까 통계적인 그렇죠. 약간 통계를 방식을, 이용한 그렇죠. 설문조사나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게 양적 연구고 질적 연구는 예를 들면 한국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의 촬영 조명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 뭐 이런 논문은 질적 연구 방법론인데 궁금한 게요. 네. 그 교수 사회에서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왠지 경환시한다거나. 예를 들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리포트 썼는데 양 많으면 선생님이 선풍기 바람에 날려서 멀리 가는 거 에이플 주고 뭐 이런 것처럼. 아니요. 그런 거 저울 들고 그냥 키로수로 달아가지고 학점 주고 이런 것처럼.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뭐 그런 이게 경환시하는 그런 거 없나요? 이게 읽어보면 네. 이거는 명백하게 양적 연구 설문조사를 충실하게 해서 나와야 되는 얘기의 결론인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맘대로 했네? 이거는 왜 이건 질적 연구를 해서는 안 되는 논문인데 왜 양적 연구를 했어라던가. 왜냐하면 설문조사하기가 힘드니까. 혹은 이거는 명백하게 질적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설문을 돌렸지? 왜 이걸 설문조사로 그냥 때우려고 그래?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죠. 주제에 맞게 연구를 그렇죠. 하면 네네. 괜찮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뭐 질적 연구라고 해서 뭐 떨어지거나 가치를 쳐주거나 네, 이러진 뭐, 않다. 특별히 쳐주거나 양적 연구라고 해서 뭐 상호 보완 하지 관계라고 그렇죠. 해야겠죠. 저희 학부 둘다 때보다 훨씬 필요하니까. 합리적이군요. 그렇죠. 우리 네. 근수로 대고 이렇게 선풍기 빨아 날려보고 뭐 이런 걸로 했는데 괜히 헐 났네요. 나와줘야죠. 네. 그때가 언젠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연구자들은 뭐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의 연구 수준이라는 게 뭐 세계의 유수의 대학에 비해서 뭐 떨어지고 어쩌고 뭐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수준에서는 기본은 하죠. 기본은 해요. 다행이네요. 네,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류 교수가 교수사에 있더니 교수사회를 이렇게 비호하는 그러게요. 이런 말을 하얀 거탑이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런 말을 고인물이 섞어서 됐어. 말이야. 적폐 세력이 됐어. 근데 적폐 사실은 그 학교 다닐 때는 교수들이 우리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다가 되게 불만이었는데 네. 나이를 먹고 보니까 네. 사실은 진지하게 들어줄 만한 얘기를 우리가 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치. 그렇지도 않아요. 매해 애들이 그렇다 애들만 보니-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교육자의 태도라는 건 그 와중에도 하나하나
찾아봐야 그 옥석이 가려지고 아 얘는 좀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이렇게 첫 봐도 아니었나 보지. 근데 문제는 지치니까 교수도 인간이다 보니까 지치니까 결국에는 선풍기 바람에 날리는 근수제고. 그렇게 되는 건 이해는 돼요.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육자로서는 그러지 않는 게 좋지만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면도 있긴 하다. 그쵸. 그 어떤 일에 이제 루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해되면 쳐도 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이제 학생들 개인한테는 그 대학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내가 저 어떤 교수와 개인적으로 어떤 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학생 개개인한테는 어떤 100%잖아요. 근데 교수는 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n분의 1이고. 근데 항상 학생은 들어오게 돼 있고 누군가는 떠나게 돼 있고 그러니까 흐르는 강에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인간 뭐 학문적인 대물림 외에도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애정을 쏟았다고 치면 나중에는 허무해지는 거죠. 졸업하고 나면 그 학생은 그냥 신기루처럼 그 내 인생에서 사라지니까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 자신의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는 거예요. 류 교수님의 애환이 느껴지네요. 자신의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는 거고 뭐 이제 그렇게 좀 좋게 포장해 본 거고 사실은 사회를 계속 옹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적폐인 거지. 적폐. 일단 두고 보겠어요, 제가. 그냥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재는 개편, 졸업은 동색. 네, 좋아요. 자, 책 얘기를 이제 좀 더 해보면 네. 그렇다 보니 쭉 말씀드린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거대한 기록이다. 이 논문 자체가 베이스가 된 논문 자체가. 그래서 이 논문 자체가 이제 굉장히 학계의 반향을 일으키고 사회부 기자들이 이 논문을 보고 어떤 기획 기사를 쓰게 되고 뭐 이러면서 보통 기자들이 논문 잘 안 보잖아요. 네, 논문까지 뒤져가면서 기사 쓰는 기자들이 잘 없죠 요즘은. 이렇게 또 방대한 논문을. 네네. 근데 이제 이분께서 이제 좀 놀라신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까지 내가 처음 던진 화두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거였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보강해서 책으로 내보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도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단행본으로 무려 4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이제 나온 거죠. 저자 소개를 조금 하면 이 최종열 교수님께서는 미국 유학을 갔다 왔다가 대구 소재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임용 초기에 MT를 갔는데 본인이 이제 자기 본인의 그 동료 교수 선임 교수와 산보를 한번 갔다 오고 돌아왔는데 그 남학생들이 깔깔이를 입고 복학생들이 삼선 쓰레빠를 신은 복학생들이 신입생 여학생들을 이렇게 들쳐안고 한 발로 오래 버티면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문화 충격을. 네.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뭐 어깨가 탈골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아니 언제까지 춤추게 할 거냐. 도대체 그 놈의 어깨는 근데 본인의 대학생 시절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뭐 시국 토론회 같은 것까지 내가 기대한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명색이 사회학과 대학 MT인데 대학생들의 MT인데 이게 MT 와서 저렇게 놀고 게임하고 오로지 술 먹고 하는 게 이게 다란 말인가 그런 이제 어떤 그 문화적 충격 컬처 쇼크 그걸 받으신 거죠. 이 교수님은 본인 대학교 때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를 나올 그때 이제 이분이 혹시 프로필이 있나요? 몇 학번이시죠? 학번은 안 나왔어요. 학번이 안 나와 있어요. 학번이 안 나와. 만약에 이제 80년대나 90년대 초학번이시면 그래 보이죠. 80년대 학번으로 보여요. 아마 지금 초반이실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MT 가서 사실은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가면은 학생회 이제 운동권에서 잡은 학생회에서 의식화 교육 위주로 돌아갔죠. OT 자체가. 아마 이분이 90년대 학번 좀 초기 학번이면은 이제 그런 거 됐고 놀자판인 거는 중간에 섞여 있을 수는 있었으나 그러니까 그게 메인인 그 OT를 보진 않으셨을 오로지 거예요. 이것만이 목적일 줄은 전혀 모르셨겠죠. 네네네. 제가 역시 예술대를 나와서 딴따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동기면 딴소리하고 앉아서 다들 웃겨. 아니 진짜로 나는 이게 방금 유 교수님이 해준 말을 이 교수님 충격받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은 거지. 교수님 이거 진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대학 나왔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아예 낯선 풍경은 아닐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낯선 풍경은 아닌데 그 무게 중심 자체가 오로지 이것만 한다는 오로지 게. 이쪽이었냐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저 학교 다닌 이후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대학생인데 이런 얘기도 해야지 않습니까라는 그 요식행위라도 했었다라는 거지. 요식행위라는 게 일단은 있긴 있었다. 네네. 그게 중요하죠. 어쨌든 그걸 잘 하든 못하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느냐, 아예 그런 것 자체가 휘발돼 버린 곳이냐라는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뭐 총화하자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거.
그렇죠. 어쨌든 학습이라는 게 있었죠. 그 어떤 정치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운동가요 배우고. 그렇죠. 네. 그 MT를 갔을 때 선후배 사이의 관계도 다지지만 그때 그 대학교 때 하는 그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다는 거에서 네네네.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그런데 거잖아요. 아예 네. 1도 관심 없다. 선후배 사이를 술로만 다진다는 것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술 마시는 것도 좋지만 더군다나 술을 마시기 위해 게임을 하며 각종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그때 자체가 남녀 상렬지사의 게임을 그렇죠. 하며 네, 굉장히 네. 약간 성희롱적인 그 요소도 있으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너네 사회학과인데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충격을 좀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년 정도 재직을 하시면서 MT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생활에 그냥 연장되는 어떤 현장들, 뭐 비슷한 계속된 술자리와 뭐 어떤 무기력한 어떤 교실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자퇴와 휴학이 계속 반복되고 휴학해서 뭐 어떤 무엇을 이루고 오겠습니다라고 호기롭게 나갔다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다시 복학하고 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한 10년 가까이 보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현상 자체를 좀 규명해보자 사회학적으로 이게 어떤 현상인가 뭐 이런 어떤 연구의 의욕을 가지던 차에 우연한 기회에 제자가 교수님 그런 게 현재 관심사면 기안84의 복화강 이 만화 웹툰을 좀 보시죠. 보셨어요? 네, 그거 그거는. 보셨어요?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게 뭐냐 해서 이제 보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기안84의 그 복화강이라는 웹툰 안에 본인이 10년 동안 봤던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 삼선 슬랩바와 저 깔깔이와 그리고 대학교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그렇죠. 무슨 뭐 네네네. 구급 공무원 몇 네네네. 명 합격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대학교에 그런 게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뭐 예전에 시간 강사할 때 지방의 학교에 가면 뭐 순경 합격, 순경이면 9급 같은 거잖아요.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저런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았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직의 플래카드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그게 더 심하죠. 네.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웹툰에서 보고 이 웹툰을 모티브로 해서 내가 뭔가를 논문을 리바운딩 해봐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뭐 웹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웹툰과의 접점이 제목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복화강의 사회학이라고 해서.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습들은 제가 이제 그래서 웹툰도 좀 봤고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이 책도 다 읽었고 논문도 읽었고 웹툰도 좀 봤어요. 웹툰이 교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뭐 먹고 살려면 맨날 이제 책 보는 것밖에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전 이제 영화 만들기는 글렀어요. 그 왜 우리 아날람에서도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저 뭐야? 기억이 나는데 그 기타 네. 치는 분이 저 입시하러 갔다가 네. 컨템퍼러리가 이제 네네. 내가 컨템퍼러리랑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구나라는 그 자괴감 뭐 이런 애들 에피소드가 너무 있잖아요. 잘 쳐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학교로 오면서 컨템퍼러리로부터 벗어난 거죠. 저는 이제 제작하려면 글렀고요. 네, 이제 책 읽고 논문 쓰고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죠. 어서 박사 따셔야.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제 선임 교수님께서 제가 임용됐을 때 네.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본질을 꿰뚫는 말씀하셨죠. 저 이제 유 교수는 더 이상 감독이 아니라 교수니까 영화 감독의 정체성을 버리고 영화 학자의 길을 가야 된다. 교수 사회의 나팔수가 되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네. 아날람 무슨 좋아요. 뭐 납북된 사람의 같이 얘기를 하시네. 지금부터 북조선 사람이야? 뭐라고. 전향하셨군요. 사상 검증 들어가나요? 이런 식으로. 여긴 남산입니다 지금. 김정일 개객기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면 기분 탓입니다. 사상 전향을 했구만. 이게 1987을 제가 또 엊그저께 다시 봤는데 네. 받들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이제 우리 얘기 좀 잠깐 해볼게. 네. 왜냐면 사실 저는 복화강 저도 봤어요. 이제 이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원가를 가본 적이 없고 대학교만 그냥 다니다가만 사람으로서 호시절에 다녔던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예술대라서 그런가? 우리는 늘 이랬잖아요. 늘 이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새롭다 신기하다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건 물론 시대가 변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라는 건 그럼 우리 때는 예술대만 그랬던 건가?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생이니까 네. 지식 뭐 이제 사회의 어떤 지식인이거나 이제 그 동량으로서 나라의 그, 동량으로서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말 우리 어릴 때 말 보이즈 비 앰비셔스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대학생이야라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대학교는 또 지식의 상아탑을 쌓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뭐 교수들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해야지라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은 다들 야심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놀 때는 흥청망청한 건 분명히 맞고 예대다 보니까 세게 노는 것도 맞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 세게 노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게 노는 친구들이 다 자기 분야에 대한 야심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냐 없냐가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은 거예요. 헛꿈을 꾸고 있었다. 술 네. 먹으면서.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20대 때 우린 이렇게 놀았는데 이걸 딱히 문제라고도 생각한 적도 없는데 지방대생들이 지방대에 어떤 이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문제라고 발견했다. 어떤 문제 혹은 어떤 현상이라고 발견했다라는 그 감각이 약간 좀 신기해서 그래요. 이 교수님의 이 책에 보면은 책이 에필로그가 있고 본문이 있고 나중에 이제 프롤로그 있고 또 이제 보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필로그에서 본인의 제자들에 대한 이제 사례를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례에서 보면은 말씀하셨던 거에서 이 교수님이 네.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시험을 치고 나면은 학생들한테 다시 채점을 해달라는 그 피드백이 계속 오잖아요. 이거 틀린 것 같다. 근데 저는 수업을 다 들어갔는데 왜 C입니까?라고. 근데 성적 이의 신청이요. 그쵸. 네네. 성적 이의 신청을 할 때 나는 수업 다 들어 빠지지 않는데 쟤는 빠졌는데도 나보다 점수가 높다. 왜 그러느냐 할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대학은 학문의 탁월함을 겨루는 곳이다. 성실성을 겨루는 곳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교수님의 생각은 바로 그 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논다라는 현상보다는 그 똑같은 놀고 있는 상태여도 맞아요. 저는 네. 그게 제 맞는 말씀 같은 네. 게, 그러니까 예전 그 90년대 학번이나 이럴 때는 그때들도 선배들 맨날 술 먹었지 안 먹었어요. 네. 근데 술 먹으면서 앉아서 하는 얘기가 지금과 달랐다는 거지. 분위기라는 게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이 먹는 소주 한 잔과 내일을 위해서 오늘 릴렉스하기 위해 먹는 소주 한 잔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똑같은 양상으로 놀더라도 노는 방식이 한국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 아마 그 감각 그런 것에서 약간 학자로서 예민한 촉이 발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대학생이라는 것은 그래도 사회의 지식인이라는 어떤 의식이 아직 있었을 때 그때에서 어떤 술을 먹던 자리와 지금의 보통 우리 지금 얘기하는 지방대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가지는 술자리의 의식은 전혀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겪었던 20년 전의 대학 생활을 생각해 보면 전혀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되게 이상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다녔던 학교가 로케이션이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이 대표님과 똑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제 중앙대 영화과를 나왔는데 로케이션이 경기도 안성이란 말이죠. 그죠. 그게 경기도 안성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 그 점도 있고 또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중대 그 예체능만 거기 몰아놨잖아요. 예체능만 몰아놓은 건 아닌데 예체능이 주력인 캠퍼스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분위기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게 얼마나 실패한 케이스냐면 원래는 제가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그때 중대의 꿈을 알았어 이제. 그게 일종의 그 미국처럼 UCLA나 이런 데 있죠. 왜 그 대학 단지 안에 네네. 공항도 있고 캠퍼스타운. 캠퍼스타운 다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한 거. 그때 실제로 중대 안성 땅이 정말 컸잖아요. 그렇죠. 야구장도 왠지 있고. 무덤도 있을 것 같고. 거의 있었어요. 예. 아, 진짜? 이 무덤 있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야. 걸어 캠퍼스가? 다니면 하루 종일 걸어도 다 중대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거기로 옮긴다고 해놓고 옮기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웃긴 게 예술대 애들은 이 캠퍼스인데 졸업장이 걔네들만 이 캠퍼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그 학교 경영진이나 그 교육부 측의 생각은 이제 방금 이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번이 아니고 서버번으로 옮기면서 그쪽 자체를 이제 서울의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확장시키고 싶었는데 이제 한국이 서울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그러나 이제 학문 같은 경우는 학문 네트워크도 중요한데 이런 거 이제 서울에서 30km 벗어났더니만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그래서 서울에 술만 먹었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정책적으로 이거 안 되는구나. 아니 일단 그 1캠, 2캠이라는 그거를 서로 같은 캠퍼스를 공유한 사람들끼리 졸업할 때 양상이 달라지게 만든 그 기괴함도 웃긴데 거기 가면 어땠냐면은 논밭에 소가 우는데 거기에 그냥 간이로 천막을 치워놓고 거기에 고갈비 위스키를 팔아. 아, 그렇지. 네. 그리고 그게 나이트야.
나이트 있어. 락카페야. 그렇지. 그리고 우리 영화과잖아. 거기서 정말 강남 락카페인 것처럼 놀았어요. 장화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요. 진흙을 거기가 안성 시내보다 훨씬 더 핫했죠. 핫했구나. 핫플레이스였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인프라가 아니, 젊고 없고 싱싱한 애들이 노는데요. 핫플레이스 그치, 되죠. 인프라가 하도 없고 워낙 낙후돼서 얼마나 그랬었냐면 제 친구가 여자애가 있었는데 네. 아는 여자 좀 늦으면 수업이 늦거나 이제 뭔가 실기가 예체능은 그게 많으니까 네. 늦으면 부모님이 데리러 왔어요. 근데 데려오는데 되게 그때마다 힘들지 않으실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오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야. 왜냐면 본인들 대학 다닐 때 풍경이라니까 여기가. 어머 어떡할 거야 이거. 여기가. 그래서 옛날 생각난다고 타임오프가 돼서. 타임오프가 되는 기분이란 근데 그 말을 그때 들었었는데 그 정도로 인프라 없어. 특히 뭐 예술대학 다니는 애들은 하다못해 뭐 미대 애들은 무슨 전시회 갤러리라도 보고 하다못해 그 그치. 갤러리야 그래 너무 그래 고급이라고 칩시다. 영화과 애들은 연극이나 영화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극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지. 극장도 없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무주공산을 보낸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 얘기를 왜 지금 제가 썰을 푸냐면 네. 우리도 지방대에 요걸 안다. 알죠. 네. 네, 우리 요거 아주 뜻하지 않게 알게 됐다. 아주 깊게 알고 있죠. 제가 이제 들었던 약간 이상한 면은 어쨌든 제가 그래도 뭐 연극 영화 쪽 전공해서 뭐 중앙대라고 하면 어쨌든 사립대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뭐 명망이 있다고 평가되는 실제로 그랬든 안 그랬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자기 입으로 저런 네, 말을 자꾸 이렇게 단서를 타는 이유가 이제 실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지잖아요. 네, 우리 다 알다시피.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데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지금 지방대생과 똑같은 삶을 20년 전에 살았는가. 근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안성이라는 논밭밖에 없는 환경과 더불어서 이 대표님 말씀하신 예술대 특유의 이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인데 고체야 액체야 이게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는 거지 흐물흐물하고 있는 거지 의자에 앉아 있는데 곧 땅으로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자세로 그런 종류의 느슨함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그러니까 예술가인데 성실하면 이상하잖아. 정신 바짝 그러니까요. 차리고 있으면 안 되는 예, 느낌. 예. 사실은 성실함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술대에서 카츄샤 지원자가 나왔을 때 모두가 놀랬지. 모두가 놀랐었잖아요. 카츄샤가 아니라 저 ROTC. ROTC 그래. ROTC. ROTC 그렇죠. 지원자가 나왔을 네. 때 놀랄만 하네요. 저기 다른 이제 위대한 예술가나 이런 소설가나 이런 분들 자기 책들 수필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는 이 루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중요하다고. 뮤즈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뮤즈가 올 때 기다린다고 하면서 계속 그 루틴을 누리는 게 그쵸.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그땐 그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당연하죠. 예술가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흥청망청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면 하는 거다라고 그치, 생각을 했던 밤새 거지. 쓰는 거죠. 네. 저기 네. 이 방송은 우리 부모님들이 안 듣는 거라. 아 그리고 이제 그랬잖아요. 저희 뭐 무슨 저 등록금 투쟁 해가지고 환불 받으면 네. 그 술 등록금 먹어야죠. 그 등록금은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환불된 그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가 마땅히 부모님께 리턴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아니라 학교 앞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고갈비에 고갈비에 위스키를 파는 그런 집만 녹아났다. 근데 그쵸? 왜 등록금이 고갈비에 왜 반환되는. 위스키였을까?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그냥 혼종. 그렇죠. 혼종인 거죠. 그렇네요. 혼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셨어요. 서울에서 여기 대학생들이 있고 그 동네 원주민들이 학생들 상대로 장사는 해야겠는데 서울에서 락카페나 나이트 같은 게 흥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팔 수 있는 고갈비와 삼계탕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애들이 잘 먹어. 저 네. 한참 클 때인데. 그러니까 뭐든 던져주면 그냥 좋다고 다 그쵸.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끔찍한 혼종이 탄생한 거죠. 재밌는 얘기를 들었네요 오늘. 네. 자 일단 이렇게 밑밥을 깔았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제가 했냐면 그러니까 지방대생 얘기를 하는데 뭘 알아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우리 저보고 너 중앙대 뭐 하면 중앙대 서울에 있는데 뭐 이게 뭐 뜬구름 잡고 있어. 그리고 유명대학 뭐 나와놓고 나름 그래도 인서울 뭐 나와놓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저희가 다녔던 이 분위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위화감을 못 느껴서 그렇죠. 오히려 저도 그랬어요. 네. 첫 장 그러니까 끝까지 좀 논문을 보기 전까지는 중간 정도쯤에는 교수님한테 오히려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약간 진짜 그런 느낌.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대학교 이런 거 아니에요? 대학은 학문의 탁월성을 다루는 곳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탁월하신 분이 하시면 되고 안 탁월한 애들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기 여러분들 월급도 드리고 우리도 어떻게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다 보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밑밥을 안 깔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네.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얘기 계신 분들이 다 그걸 다 경험했다 일단 요거를 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책입니다. 이제 책 소개 이 정도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들어가는 부분에서 영화 이제 책에서 들어가는 말에서
자퇴와 휴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퇴와 휴학이 지방대에서 왜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는가? 학생들이 휴학하는 건 늘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 횟수가 다른 그 인서울이 있는데 더 많다. 아니요, 그게 뭐 많을 수도 있겠죠. 뭐 네. 제가 비교해본 데이터를 본 건 아니지만 많을 수도 있겠죠. 그 책에서는 횟수나 다른 대학교와 뭐 서울 쪽 대학교와 비교를 해서가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그 거죠.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거죠. 중요한 사실은 거죠. 자퇴와 휴학이라는 게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재밌는 글을 본 게 그 치즈 인 더 트랩 네. 그 웹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일본에서 되게 인기가 있대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인기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으로 현지화를 시켰으니까 이제 슬램덩크 우리나라 강백호 서탱으로 바꾼 것처럼 이제 군대 가는 거는 아마 해외 유학으로 처리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일본인들이 그래서 한국 작품인 줄 모르고 있다 위화감을 느낀 지점이 그쵸. 뭐냐면은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휴학하고 유학을 그렇게 자주 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휴학을 자주 한다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휴학을 자주 하고 복학을 하는 요 텀이 자꾸 이제 되게 흔한 생기니까,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일본 애들은 군대가 없으니까 쭉 다니고 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거기서 위화감을 느끼다 보니까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게 되게 한국적인 특성인 건 거죠. 이게 한국 대학의 특성인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저도 이제 좋은 질문하신 게 인서울대학교와 지방대학교에서는 그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는 좀 되게 궁금하긴 해요. 횟수부터 해서 이유라는 게 어떻게 여기서는 이유만 다뤘다고 하시는데 그 횟수가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휴학과 자퇴를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이 책에서는. 지방대 쪽에서만 이유 이제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신 최홍렬 교수님 본인이 경험한 바에 대해서만 쓰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뭐 그런 얘기 차차 나오겠지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혹은 그 횟수 혹은 지방대 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이유 혹은 그 횟수 뭐 그런 거 이전에 학교 측의 입장에서 학교의 입장에서 왜 그것을 서울에 있는 학교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 예.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달라요. 사실은 대학생들이 뭐 저는 뭐 어학연수를 갈래요, 군대 갔다 와야죠, 라던가 뭐 자기 개발을 하겠습니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학비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학비 문제가 컸죠.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네. 크죠 요즘엔. 그리고 뭐 우리 전공이었던 연극영화과에서는 뭐 현장에 나갔다 올게요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휴학을 하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재학생 충원율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학을 평가할 때 세 가지 지표를 보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 신입생들의 경쟁률, 그리고 두 번째가 재학생들의 충원율. 충원율이라는 건 100명이 정원일 때 몇 명이 다니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네네네. 그 과가 예를 들면 한 학년이 뭐 30명이면 4학년까지 하면 120명이 정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몇 명이 다니고 있는가 등록해서 그게 충원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졸업생들의 취업률.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대학 평가를 시도를 하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흔히 이제 대학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대학의 무슨 과가 이번에 입시 경쟁률이 몇 대 몇이라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뭐 되게 잘 나가는 과구나, 뭐 인기 있는 과구나,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은 대학 구성원들은 재학생 충원율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 구성원이라고 하는 건 대학 내 교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교직원, 교수, 뭐 재단, 뭐 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학교 측. 학교 측. 학비를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렇죠. 숫자잖아요. 그렇죠. 학비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라는 문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연극영화과, 서울에 있는 유명한 연극영화과 특히 연기 전공은 입시 경쟁률 200대 1막 이렇게 우습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잘 나가는 과라고 일단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쉽죠. 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연극영화과 입시라는 게 실기 전형료까지 해도 7만 원에서 8만 원 수준이에요. 7만 원에서 8만 원 수준. 그러면 학생이 그 신입생이 여기과에 들어오고 싶어서 원서 접수를 한 고3들이 네. 혹은 재수생들이 100명 정도가 모이면 8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입시 전형료가 800만 원이에요. 근데 재학생 한 명이 휴학 한 번 하면 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휴학 한 번 하면 한 학기만 하지 않거든요. 한 그렇죠. 학기에다가 복학을 하면 커리큘럼이 꼬이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모스로 코스모스 졸업을 해야 되고 내가 1학기를 안 듣고 2학기로 복학을 하면 뭐 이렇게 다 까먹었고 뭐 이렇게 어떤 과목이 뭐 영화계론 1, 2로 돼 있는 걸 내가 1을 못 듣고 2를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커리큘럼에 꼬임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1년 휴학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 휴학을 하면 1년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면 학생 한 명이 1년 휴학하면 800만 원이에요. 요즘 400만 원 기준으로. 그렇죠. 요즘 뭐 다 좀 다르겠지만 네. 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 휴학 안 시키는 게 입시 경쟁률 100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네. 하지만 그 대학교들이 그때 원서 받을 때 원서료로도 장사를 심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원서료 장사라는 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약간 과외 수입 수업 같다니까요. 그렇죠. 과외 수입 같달까요? 네. 원래 받아야 되는 고정 수입은 따로 있고 이때는 이제 한철 반장 장사. 한철 그렇죠. 그 느낌. 그거는 차 있죠. 막힐 때 파는 그 뻥튀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의 네. 어떤 네. 처우를 생각을 할 때. 근데 입시 경쟁률이 높아서 받게 되는 입학 전형료라는 건 학교 입장에서 보면 연봉을 해서 내가 실제로 버는 돈이 아니라 연말정산 좀 잘해가지고 저 13월에 월급이라고 얘기하는 그 리턴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은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 연말정산 얘기하니까. 아, 네. 연말정산 다들 어떻게 좀 잘 하셨나? 눈물이 보네요. 나네요 저 지금. 뭐 저는 갑자기 그래서 정신이 멍해지네. 전 무지개 무수입자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네. 몇만 원으로 하여튼 남았습니다. 네, 저도 약간 남았는데 눈물이 나네요. 그 정도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연봉에서 크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네. 아마 대학 입장에서는 네, 그죠? 대학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과가 200대 1이 됐어요. 굉장하죠. 사실은 요즘같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떤 한 개 과가 몇백 대 1이 나온다는 건 되게 뭐 잘하는 건데 어떤 과가 100대 1, 200대 1, 뭐 심지어 1000대 1이 나와도 그 학과를 그렇다고 해서 야 이렇게 많이 오니까 교육부에서 야 니네 이렇게 많이 오냐? 그러면 우리가 정원을 늘려줄게. 그러지 안 않는다는 하지. 거죠. 그러니까 이 과가 정원이 30명인데 100대 1이 나오던 3대 1이 나오던 이과의 정원은 3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 내에서 몇 명이 차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길을 쓰고 학생들의 휴학을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막아? 그러게요. 때려? 교수들한테 학생들 휴학 못하게 어떻게든 설득해 주세요라고 오는데 휴학을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나요? 아니요 그 뭐 절차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휴학 한번 하려면 교수 면담을 하고 교수가 면담한 것을 입력을 하고 전산상에 입력을 하고 그걸 또 종이로 써서 내가 방금 컴퓨터로 입력을 했는데 그걸 또 종이에다 써줘야 돼요. 액티브엑스 내 도장을 찍고. 아 진짜 그렇게까지 절차가 복잡해요? 네, 그래서 그걸 또 학생이 직접 교학처에 가서 내고 뭐 그렇게 절차상의 불편함을 맞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예전에는 그냥 그 휴학계. 사무처 가기만 하면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학계 그냥 쭉 던져 내면 놓으면 끝이었잖아요. 되잖아요. 누가 휴학했는지도 몰랐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 휴학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통화를 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학생 면담 결과 그 밑에는 진짜. 학부모 면담 결과까지 입력을 하게 되는 우리 학교는 그렇진 않은데 그런 학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교수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휴학을 억제하게끔 만들어요. 그거를 거기 일조하도록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거를 막 연구업적 점수로 환산하는 학교들도 있고 일부 학교들은 흔히 말하는 인사고과 시스템에 반영을 하는 거죠. 학생들의 충원율 시스템을. 네. 이건 거의 약간 지식의 상하탑인데 영업사원 느낌. 영업사원 약간 그렇죠. 그런 네. 게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역으로 갈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지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영자 입장에서 또 보면 이러면 또 제가 적폐인데 네.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10년이 넘게 등록금이 동결됐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10년 넘게 오르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지금? 네. 아. 그리고 점점 이게 사회적으로 입학금을 없애게 프레스가 오잖아요. 네. 네. 입학금이라는 게 불분명한 어떤 돈이니까 어떠한 사실 왜 법적 받는지 근거도 모르겠고 어떠한 하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걸 징수할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입학금도 이제 차차 포기해야 되고 등록금도 안 오르니까 그러면서 이게 충원율이 떨어지면 대학의 재정이라는 게 간당간당해지는 거죠. 그리고 대학이라는 게 구조를 보면 인건비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 교수들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장의 어떤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과는 달리 지방 대학생들의 휴학은 자퇴로 이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맞아요. 그 자퇴가 군대 있을 이루어지는 때만 거죠. 해도 네. 예.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왜 그런 애매한 지방대학 네. 다니는 친구들은 제대 후에 자퇴하는 경우들이 엄청 그렇죠. 많은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복학을 해보려고 하니 내가 한 1년 쉬어봤는데 혹은 군대 가는 바람에 한 2년 이상 쉬어봤는데 굳이 복학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정도 학교 괜히 더 다녀가지고 2년 더 다녀서 돈 버리느니 내가 시간 버리고 돈 버린다. 빚져가지고 학자금 대출 받고 나오느니 그럴 이유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야 이게 우리가 서울에 있는 학교면 저렇게까지 쉽게 학적을 벗어 던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휴학이라는 게 그 자퇴로 타이틀을 그렇게 쉽게 버릴 리가 그렇죠. 없다. 자기가 좀 힘들고 내 적성에 안 맞고 뭐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뭐 예를 들면 전과를 전과라던가 한다든지 뭐 복수 이렇게 전공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복수 전공 부전공을 한다든지 혹은 그냥 전공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다른 길을 졸업장은 내가 킵하는 그렇죠. 그런 길을 갈 텐데 그냥 너무 쉽게 학적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뭐 그런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나한테 베네핏이 없으니까 이 학교를 나와봤자. 그거 자체가 굴레가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네, 근데 그걸 대학교 다닐 때는 어설프게 느끼다가 휴학
휴학하고 밖에 나가면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다녀봤자 뭐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바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이렇게 너무나 직명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게 자퇴로 이어지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이제 휴학하는 거 굉장히 저해요. 학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네요. 네. 근데 그러면 지방대 학생들은 왜 그렇게 자퇴를 많이 하냐는 거죠. 서울권 학생들에 비해. 저는 그 데이터를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제 체감적으로 굉장히 그 숫자가 높거든요. 자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이 학교를 굳이 끝까지 다녀서 졸업을 해봤자 나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이 크지 않다라는 것, 내가 들어야 되는 시간과 돈에 비해서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저희과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1학년을 마치고 자퇴를 해요. 근데 자퇴를 그럼 자퇴 왜 하니?라고 물어보면 저 수도권에 있는 다른 학교 붙었어요. 인데 수도권에 있는 다른 학교 그래? 축하한다. 그럼 뭐 보내줘야지 어떻게? 내가 뭐 부모도 아니고.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1학년 마치면 왜 이렇게 수도권에 잘 붙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대학교 1년 무를 먹잖아요. 네. 대학교 1년 무를 먹고 1학년이지만 어쨌든 무대에도 서보고 공연도 올려보고 뭘 해봐요.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수도권에 내가 고3 때는 도전하지 못했던 수준의 어떤 대학을 갔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거야. 면접을 해도 그래도 대학교 그 나이 때는 19살, 20살 때는 대학교 1년 무를 먹은 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할 수 있고 자네 뭐 하다 왔는가? 예, 저는 무슨 지방의 무슨 대학교에서 뭐 이러이러한 공연에 무슨 역으로 이렇게 뭐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 줄 더 쓸 수 있는. 그렇죠. 네. 이게 학교에서 뭘 원하는지도 좀 더 감이 오고. 그렇죠. 교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아하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경쟁력이 1학년을 마치면 확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방대에서의 어떤 휴학과 자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구성원들에게는 굉장한 실체적 위협이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일단 이 책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방대라는 거 사실 저는 뭐 이제 저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수님이 돼서 보시는 학생 때 느낀 거랑 좀 다르죠? 다르죠. 네. 어떤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대생이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어떤 지방대생들의 어떤 그 풍경이 학생이었을 때 느끼는 그 느낌과는 또 좀 다 교수로서 보는 느낌. 예를 들어 우리 때는 우리 스스로 물론 우리가 야망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우리를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내가 삼선스레바를 끌고 다니고 깔깔이 입고 다녀도 오토바이 타다 귀 떨어지고 이래도 그런 거 이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이 책을 읽다가 느낀 거는 어떤 키워드가 뭐였냐면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일종의 그 자괴감 스스로에 대한 그렇죠. 그 패배감, 열패감, 이런 이런 약간 것들이 이런 있어요. 느낌이었는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열패감, 뭐 패배감,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무기력함,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나마 저는 연극영화과의 교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덜하죠. 왜냐하면 연극영화과는 어쨌든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쨌든 나는 이 전공을 할 거야라고 그렇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원했던 결심을 사람들이. 했던 학생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심의 안에서 내가 원했던 대학을 못 가서 여기까지 왔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자기는 자기가 원했던 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덜하긴 해요. 그 열패감이라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다른 과들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하죠. 다른 과들을 보면 그 무기력함과 그 어떤 그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심각하고 그런 것들이 교실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네, 교실에 그대로 드러나요. 집중을 안 할 텐데.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보기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지? 아무리 수능 성적이 좀 낮고 아무리 우리 학교가 지역에 있는 학교지만 어떻게 대학생들이 저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지? 라고 한탄하시는 뭐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야 그러니까 니들이 틀딱이야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교수님들이 보기엔 그것들이 너무나 이상한. 아니 근데 그 말씀은 저 대학교 때 교수님이 우리 보고 했던 말이 네 물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네.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이 책의 그 맨 앞에 에필로그를 생각해서 해볼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본인들은 다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린 야심이 있으면서 놀고 나는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통의 지방대의 보통의 과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책을 읽고 그런 기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니까 똑같은데 똑같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왜 이 친구들과 나의 차이점 단 하나인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었고
이 친구는 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난 안 될 거야. 이 차이인 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찌 대표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교수님이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그래도 저 영어 할 건데요. 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교수님의 그 말에 전혀 상처받지 않았죠. 그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보통의 지방대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제가 4학년 때 저희 그 노 교수님, 저희 노 교수님이라 그러면 아마 두 분 다 아실 거예요. 네, 노 교수님께서 노 씨가 아닙니다. 나이 드신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야 SBS 카메라맨으로 저기 학과 추천 의뢰가 왔는데 너 가볼래? 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5초도 고민하지 않고 아니요 저는 현장 나갈 건데요. 어린 시절에 본인을 탓하게 된다. 저는 아니 교수님 저는요 현장 방송 싫은데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대학생들이 방송국의 학과 추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그렇게 단칼에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철이 없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분명한 목표는 있었다는 거죠. 이 방송은 부모님이 안 들으시니까. 저희 부모님은요, 네, 뭐 저희 부모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아무튼 들으시지 네. 않는 게 좋으신 걸로. 네. 네.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도 있죠. 그 제가 대학교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뭐 제가 교수가 되려고 강의를 시작했다기보다는 박사가 되고 싶어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저 어느 정보대에서 전기를 따야 잘 따지는가를 그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 그게 그런 거였어요. 현장에 나갔는데 막내로 나갔는데 현장에 나가서 영화를 찍을 때 한 6개월,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 4개월 정도는 정말 몰입해서 네. 일을 하잖아요. 네. 뭐 밤도 아주 많이 새고 뭐 쉬는 날이라는 게 의미가 무의미하죠. 없죠. 네, 뭐 빨간 날이라는 게 무의미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빨간 날이어도 우리 촬영이 잡혀 있으면 일을 하는 거고 평일이어도 촬영이 없으면 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게 해서 심지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촬영 중일 때는 당장 이틀 후에 저의 스케줄을 제가 몰라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친구가 야 내일 모레 뭐 애들 모이기로 했는데 너 되냐? 모르겠는데. 왜 몰라? 내일 모레인데 2달 후가 아니라 야 몰라. 진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10몇 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크랭크업이라고 해제가 되면 그 네. 상황이 해제가 되면 또 너무나 남부럽지 않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다음 작품이 잡힐 때까지 그냥 뭐 몇 시에 일어나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어디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 좋은 삶인데? 좋은 삶이죠. 잠깐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는 본인 시야에 안 보일 뿐. 그렇죠. 네, 그렇죠. 주변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애써 이제 귀 닫고 눈 감고 있는 거죠. 뭐 나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은 집에 놀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나는 직장은 없지만 직업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말 멋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현장에서는. 다들 울 것 같아 지금 표정이.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전 무직입니다. 그게 무직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게 직장과 직업을 동시에 갖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로. 진짜로. 되게 철학적입니다. 네. 네. 그 무직 교수님 상태라는 맞네. 거, 무직 상태라는 거, 그 진공 상태라는 거 굉장히 그리워져요. 맞아. 근데 아무튼 이제 그리고 나서 그렇게 너무 또 쉬는 텀은 너무나 쉬게 되니까 그러면 쉴 때는 강의를 해보자.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면 되고. 그럼 나한테 대의 명분이 생기잖아. 너 뭐해 임마 요즘? 저 강의 나갑니다. 강의 준비합니다. 또. 대학교에서 강의 나갑니다. 또 요즘 뭐 저 좀 있으면 개강이어서 강의 준비합니다. 하지도 않지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대충 읊어냈지만 뭐 이런 어떤 대의 명분이 생기고 그냥 뭐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 레귤러하게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그쵸. 우리 교수님 무슨 교육자로서의 어떤 신념과 그런 거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국강병을 위해 뭐 이런 거 없고 나라의 동향을 키우겠다는 마음도 이런 없고. 거 없고 이런 근데 이제 저희 학생들이 그래요. 저한테 교수님은 교수님 같지 않아서 참 좋아요. 욕이잖아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좋아한다는 건 맞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가감 없이 얘기하거든요. 학생들한테도. 그냥 넌 안 돼? 나는 그랬다. 그리고 아마 우린 잘 안 될 거야. 내가 다 영문영학과 다녀봐서 아는데 아마 안 될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게 내가 내는 대학 학자금을 받아먹고 할 소리냐. 그렇죠. 뭐 서운해할 수는 있겠으나. 네. 근데 교수님 저 이제 그 말씀은 학생들한테 하면 안 돼요. 제 학교 때 우리 모 교수님, 네. 우리 오손엘주 교수님께서 네네네. 네. 네. 내내 그런 말 했잖아요. 4년 내내. 네네. 너희들 졸업해봤자 너희들 중에 동기 중에 한 명 몇 명이나. 뭐 감독될까 말까야 하는데 어차피 한데 그걸 되게 깐죽거리면서 그렇죠. 네. 자기는 네. 교수 됐다고. 네. 그분이 지금 굉장히 큰 인물이 되셨죠. 큰 인물이 됐죠. 네. 그런 소리 하고 다녀서 큰 인물 되셨나? 굉장히 큰 인물이 되셨어요. 이분은 앞길에 누가 될까봐 무섭지만 영화학계에 굉장히 큰 녹적을 남기신 그렇군요. 분. 거탑 푸른 거탑인데. 근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아니, 그걸 말은 누가 아닌데, 모르나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을 왜 이래? 애들한테- 왜요? 들린 말 누가 아닌 거 누가 네, 몰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교수님이 애들한테 할 소리냐라는 거에서는 교육자로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이 오히려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그런 말이 현실 인식에 도움이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긴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애들이니까 꿈과 희망을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건 꼭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데 것들 그걸 그런 식으로 줄 필요는 없었다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저는 교수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니네 동기 중에 몇 명이나 감독이 되고 그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정말 듣기 싫었던 것들은 졸업한 선배가 술자리에 와서 예를 들면 뭐 어디 촬영팀 막내야 혹은 연출부 막내야 뭐 한 작품 내지 한 작품 반 정도를 하고 있어. 근데 와서 야 니네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밖이 막 현재 충무로가 어떤 데인 줄 알아? 하면서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그 뭔가 이렇게 막 무용담을 무용담 풀고 블러핑을 그랬죠. 막 해가지고 하면서 저기는 정말 사람이 들어가면 당장 발을 담그는 순간 그 발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나에게 어떤 그 암적인 어떤 뭔가를 이렇게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어떤 그런 곳인 것처럼 말하는 게 사실은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확실히 다른 게 우리 때는 선배들이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확실히 우리가 야심이 있다고 느끼는 게 그 선배도 내가 보기에 그렇게 되게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씨 너나 그렇지 니니까 그렇지 니가 거기 내가 가면 달라 이런 생각인데 네. 내가 가면 현장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죠. 네가 가니까 그렇게 지옥이지 네가 일 못하는 걸 왜 남 탓을 해 뭐 이런 건데 요즘 친구들은 그 선배 그걸 일종의 어떤 팁이라고 맞아요. 팁인 것처럼 굉장히 집중해서 경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쨌든 현장 필드에 나가신 분이 어쨌든 간에 어떤 그게 뭐 노하우 같은 팁이 됐든 뭐 먼저 겪은 사람의 어떤 뭐가 마치 됐든 간에 족보같이.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아까 뭐 그거의 연장선상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와 야심이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느꼈을 때 행태는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그 지점이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20대 몇 명 학생들한테 들었을 때도 수많은 몇 명. 네, 수많은 몇 명. 이 행태는 똑같아. 우리랑 술도 먹고 그렇게 그렇죠. 선배가 와서 네. 헛소리하고 하는데 네, 현상은 똑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앞으로 나가면 이제 막 이렇게 막 미생 이런 데서 나가 현실은 지옥이고 직장이나 뭐 전쟁이면 밖은 지옥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감이 달라졌을 때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럼 교수님 뭐 얘기를 바꾸셔서 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앞으로 세상은 지옥이다. 아니요, 저는 세상을 지옥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마이너리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것을 인정해야만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천만 배우 꿈꾸고 포르쉐 깐느 영화제 이런 거 꿈꾸고 온 학생들한테 포르쉐 천만 배우. 그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포르테는 있어요. 1.5cc 거기까지 가능하다? 1,500cc짜리. 네. 너무 잔인하시네. 근데 이제 그렇죠. 뭐 그런 건 있죠. 왜 선배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혹은 교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세가 왜 다른가? 우리 때와는. 그럼 우리 때는 막 야망에 넘쳤고 지금 학생들은 뭐 비리비리해가지고 야망도 없고 뭐 그런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지금의 학생들은 경쟁에서 실패하면 끝장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냐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그게 훨씬 더 심화된 거죠. 양상이 좀 다르죠. 그렇죠. 양상이 아주 다르죠. 그리고 이 책에도 이제 뭐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네, 좀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책에도 분명하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지방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본인을 경쟁 상태로 놓질 않아요. 그렇게 이제 저수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경쟁에 나가봤자 서울에 있는 학생들한테 밀릴 게 뻔하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나를 경쟁 상태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선배들이 아주 적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한 3, 4년 이상 뭐 그래도 해봐야 뭘 좀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남아있는 선배들이 많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액체와 같은 삶을 살았어도 이렇게 막 우리 때는 현장에 나가고 싶으면 나갔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였잖아.
근데 요즘에 학생, 특히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지방대 학생들은 나가는 그 표본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 나가서 뭔가 일을 하고 왔던 선배가 하는 한마디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무게감을 가지는 거죠. 귀하네요. 그 그렇죠. 얘기가 진짜. 네.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포지티브한 얘기가 아니라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것이 막 뭐랄까요, 막 그 괴질처럼 퍼지는 거죠. 다시 또 나가기 공포심으로. 힘들게 하는 장벽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지. 그래, 내가 맞았어. 내가 지금 경쟁 상태로 나가지 않는 게 나를 보호하는 길이야라고 확인을 나보다 하는 거죠. 날고 기는다는 애들이 인서울에 그렇죠. 있는 애들이 네. 지금 가서도 힘든데 그렇죠. 날까짓 게 나가서 뭐가 그렇죠. 되겠냐는 생각을 미리부터 포기를 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뭐 한예종 애들도 안 되는 판에, 뭐 중대 애들도 안 되는데, 뭐 이런 뭐 서울 예대 애들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지방대에 생각을 하는 다니는 거죠. 내가 가서 어디 발이나 그렇죠. 붙이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뭐 꼭 이런 얘기가 아니어도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인상적으로 각인됐던 순간들에 대한 얘기를 특히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경험이 더 각인이 그러니까요. 더 많이 예, 되고 더 이렇게 좋은 경우는 인상적으로. 사실 적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받았던 서름 이런 것들을 그냥 말 그대로 선배들도 와서 한풀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 하나 들어줄 사람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없으니까 그동안 누가 들어줬겠어요, 그 얘기를. 같이 있는 현장 스태프들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가 알게 모르게 느꼈던 그 막 컴플렉스와 그 어떤 그 열패감과 서름과 열배감과 그 어떤 의도적인 어떤 배제와 이런 것들을 와서 술 마시면서 막 한두 마디씩 막 던지거든요. 이렇게 막 토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같이 이렇게 술 마시면서 듣던 학생들은 그게 너무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뇌리에 쌓이게 박혀버리는 되는 거죠. 거죠. 네, 역시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 이불 밖은 위험해인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와는. 역시 엄청난. 지금 얘기하다가 사실 책 얘기는 한 앞에 서론 정도만 들어가고 그렇죠. 네. 책 얘기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난 원래 사실은 책 한 권, 원래 예전에 우리 구성상 한 회에 책 한 권씩 해서 원래 2회 할 거면 책 2권 했거든요. 네. 그런 적이 사실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책 한 권 보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유 교수를 믿었어요. 우리 유 교수가 입담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유 교수가 혼자서 다 알아서 할 거죠. 알아서 하시고 계시는구만. 그렇죠. 유 교수가 이 전기는 어디서 따도 되는지, 네. 로케이션은 뭐 어느 여기는 카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카페는 얼마에 빌릴 수 있는지. 유 교수가 저기 그 본인을 말로 지칭한 게 다 이렇게 앞다투와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이 이게 역시 우리 방송을 통으로 맡겨도 될 것 같다. 근데 우리 나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혼자 혼자 진행하나요? 녹음하시고 다음은? 네. 일단 얘기가 길어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네. 네. 다음에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겠지만 저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음에는 우리 유 교수 혼자 그냥 강의를 해요. 내가 유튜브로 라이브 해줄게. 이거 그 이왕이면 저 아프리카로에서 저 별풍 좀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이거 유튜브에 도네이션이 있긴 하지 않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유 교수님이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어필한 이 원고가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네, 지금 첫 장 하고 있네요.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풀지는 잘 나머지 이거 모르겠는데 언제 그래서 오늘 또 야근시키는 거예요? 업로드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틀 데일리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다 같이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쭉 연달아 들으시게. 시간상 그냥 끊고 네.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저희 유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유 역시 교수님의 교수님이시네요. 네, 가방 끊긴 게 이럴 때 또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교수계의 나팔수로서 적폐로서 네.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사학을 변호하는 그러니까 네. 기호 세력으로서. 사학 재단과 그 무리들을 비호하며 재단 물러가라. 왜 그러십니까? 재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월급 받고 이렇게 호의호식 할 수 있는데 우리 재단 얼마나 좋은데? 호의호식 하시는구나. 몰랐다. 그럼요. 역시. 제가 현장에서 박 바뀔 때에 비하면 호의호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좀 더 듣기 위해서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네.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 복화강의 사회학 책도 본론으로 좀 더 심화해서 얘기해 보도록 해요. 무섭다. 여기까지 서론만 했다. 네, 이게 서론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집에 언제 가느냐? 제가 강의를 끝내야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경청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주신 멀리서 와주신 저희 유택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네.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